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4위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금고를 채우던 외화벌이 돈줄을 담당하던 사람이요. 탈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탈북자가 북한군 서열 1위를 한때 했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최측근, 속된 말로 오른팔이라고 하죠. 그런데 황병서는 최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숙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첩보 단계는 넘어갔고요. 어느 정도 주시하는 단계.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뭐 제한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불순한 태도로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군 전반에 대한 건 아니고 딱 요것만 문제 삼는 거. 군을 갖다가 장악하고 뭐 민심 수습, 당의 우위 이런 거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군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뭐 지금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검열이 한 김정일 시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가 숙청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그 황병서의 오른팔이었던, 그리고 또 외화벌이를 주로 하던 그 돈줄이 남한으로 탈북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행여 황병서가 자리에서 물러나서 숙청당한 이유가 바로 이 40대 돈줄과 연관이 있진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자, 김정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40대 남성이 지금 우리 남한에 탈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5년 5월에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 단독 수행한 해서 방문한 곳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580 군부대 이 산하에 있는 안변 양어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양어정 방문했을 때 저희도 그렇죠. 사진 보여주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군인들이 이제 먹고 살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 양어장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이 수억 원이 들었는데, 네. 이 비용을 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그 양어장, 김정은이 방문했던 양어장을 짓는 돈을 다 댔던 사람이라고요? 상당히 재력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 양어장 짓는 돈을 다 댈 만큼 그런 재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580 군부대가 이제 총정치국의 대허란 말이죠. 부대장인데, 이 친구는 아마 베이징에 나가서 그 대표부의 무역대법의 대표로서 돈을 벌어서 바치는 일인데, 마침 이제 그 지적하신 우리 차장님 지적하신 그 전에 김정은이 어느 자라 공장에 갔다가 자라가 다 죽어 있어서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떠나왔고, 그 자라 공장 공장장은 완전히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뒤에 이제 황병서가 자기 소속 580 군부대 산하제 양호장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대만족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 양호장을 현대화하는 걸 바로 이 친구가 돈을 벌어서 이 40대 남성이요. 보내줘서 그렇게 황병서 낯을 세워줬는데, 네. 아마 지금 황병서가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검토를 받고 출당까지 됐다는데, 네. 이 제목도 중요한 제목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양어장을 짓는 돈까지 바치던 그 40대 남성, 황병서의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으니 그것도 황병서가 좌천이 되는, 그렇죠, 이유가 됐을 수 있다.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저 사람을 잘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몇 번 만났고 네. 대화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런 사람들이 옛날에 국정원에 계실 때 실제로? 바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한 몇 달 전에 만났죠. 아하.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노출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네. 일단은 언론에 공개가 됐으니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만주에서 외화벌이 하다가 네. 중국 마피아한테 죽었다. 네. 라고 보고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살아있다라고 알려지는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심전 안전에 도움이 된다. 엄청 도움이 되죠. 그리고 네.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친척이나 자기 부하들, 이런 관련자들이 전부 다 네. 총이 안 당하고 아주 이제 좋은 건데, 저렇게 보도되는 바람에 자기가 아하. 굉장히 자기가 고록스러운 입장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걸 알아도 우리가 말을 이제 안 하고서 이제 사는데, 네. 일단은 밝혀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총정치국이 쓸 돈은 네. 외화벌이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어떤 공직기관도 네. 자기네 그 부처가 쓸 돈은 자기가 벌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임무를 담당해서 베이징 나가 있던 그 외화벌이 대표 중에 한 사람이 탈북을 한 겁니다. 네. 탈북한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황병서의 조복증하고 들어가겠지만 네. 그러나 황병서의 오른팔 정도는 좀 지나친 얘기고 일단은 뭐 대표부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탈북을 했다. 그러면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 네. 도대체 이 40대 사업가 1년 또는 어느 특정 기간 동안 김정은에게 저렇게 상납해야 되는 액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것도 대충 짐작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회사 규모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이 김정은한테 보낼 돈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네. 자기 부처가 자기 그 할당된 양이 따로 그렇죠. 총정치국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양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돈 자체가 벌써 그 와크라 해가지고 네. 그 지하 자원을 중국에도 팔아서 네. 그 돈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아하. 주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 탈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상납하는지 혹시 짐작을 하시나요? 안 소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300만 불 이상을 어허. 30억 이상은 최소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최근에도 이제 북한의 그 호위사령부 소속 그건 1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간 아하. 그렇게 바쳐야 되고 호위사령부 소속 그 외화벌이 회사가 이제 동양무역 그 회사인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뭐 강제 소환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지금 김정은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왜 대표들에게 과제를 너무 폭주한다는 거죠. 네. 오죽하면 얼마나 외화벌이를 강요하고 이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닥달을 했으면 그 돈줄을 담당하는 사람이 탈북해서 이 도망을 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와 압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난해 지금 이 사람이 넘어왔으니까 핵실험 이후에 유엔의 제재가 시작됐을 그 이후네요.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효과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중국에서 일하던 그 여성 종합원들이 탈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도 2월 7일 날 네. 그 장거리 그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네네.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제 그 제재가 들어가니까 우리 외화벌이 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탈북한 계기가 된 게 바로 그때 이후입니다. 네. 자, 태영호 전 북한 공사도요, 이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외무성에서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있고 또 무역성이나 다른 이제 기관들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부과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외화벌이 과제라고 합니다. 무역성이라든가 이런 경제부서에서 나온 분들한테는 구체적인 외화벌이 과제를 주고 그 외화벌이 과제를 집행하지 못할 때에는 상급에서 추궁이 이제 제기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매달 사업청화를 통해서 각 공간들에서 어떤 누가 또 어느 공간이 얼마나 난 외화를 보내서 평양에 바쳤는가를 청화짓습니다. 최근에 이 권력에서 밀려난 황병서, 물론 북한 내부 조직 내의 권력 암투에서 밀려났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혹시나 이런 40대 사업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돈줄이 탈북을 한 이유도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탈북한 40대 사업가, 김정은의 사업에 돈줄을 댔다면 그냥 돈줄만 됐을까요? 김정은에 대한 약점이나 어떤 치명적인 정보 같은 것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말 좀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북한을 등진다는 건 단순한 돈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런 레벨에 있었다면 뭐 황병서나 그 측근들과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비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황병서가 일찍이 2014년 10월 4일인가 인천 아세안 게임 폐막식 때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최용해, 김양건, 빅3가 왔었는데 그때도 우리 안보실장한테 요청한 게 고용위에 관한 그 비라를 좀 뿌리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저런 고위 인사들이 들었다 하면은 이게 김정은이가 이게 지도자가 될 수 없구나. 네. 북한의 미래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